네,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보시면요, scikit-learn에서 로드 아이리스라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치 타입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죠. 저희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이 2차원 배열 150개, 그리고 특성들은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특성의 이름들, 그리고 타겟 종류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타겟이 똑같은 개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하나만 저희가 살펴보면 판다스.시리즈 Y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죠. 여기에 value count를 보시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게 50개가 있고요. 1이라고 하는 게 50개, 그리고 2도 50개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이리스 샘플이 셉토사가 50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벌시컬러도 50개가 있고 버지니카가 5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리스는 시각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네 개의 변수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각각의 산점도들 그려본 적 있고 히스토그램이나 그 다음에 덴서티 플롯 같은 것도 그려본 적 있죠. 페어 플롯 그려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개의 변수들 상관관계를 산점도로 그릴 수가 있다. 페어 플러스로 그릴 수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뤘었으니까 네,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하기 전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먼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데이터셋을 딱 가지고 왔으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은 훈련셋과 그리고 테스트셋을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방법은요. 음, 훈련셋 X트레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X테스트라고 하고요. 훈련 레이블은 Xtrain, 테스트 레이블은 Y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방법은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X하고 Y를 주시면 돼요. 테스트 셋은 여러분들 테스트 사이즈는 몇 퍼센트로 하셨어요? 30%? 20%? 10%? 30%? 네. 30%면은 150개에서 30%면은 45개를 쓰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예, 45개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7대 3 정도 괜찮습니다. 7대 3도 괜찮고요. 저는 이번에는 한 20%만 한번 써볼게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50개 중에서 30개만 테스트 셋으로 남겨두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150개에서 30개니까 120개, 120개는 훈련셋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쉼표는 하나만 있어야 되죠. 우리 랜덤 스테이트는 난수 seed고요. 숫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화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atify를 y의 비율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이즈가 20%이기 때문에요. X 트레인의 쉐입 같이 출력해 볼까요? 여기 프린트로 할게요. 프린트 그다음에 프린트 Y 트레인의 쉐입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훈련 세대는 80%가 되겠죠. 150 곱하기 0.8 그러면 120개의 샘플이 있고 4개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은요. 훈련 레이블은 120개 샘플에 대해서 레이블들을 1대 1대1, 0과 1과 2가 1대 1대 1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0개, 40개, 40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면은요. 어, 판다스, 시리즈, 그리고 여기서 Y 트레인, 그리고 여기에 value count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예. 레이블 0과 1과 2가 똑같이 4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40개씩 들어 있어요. 1대 1대 1 비율이죠. 1대 1대 1 비율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X 테스트의 쉐이퍼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의 쉐입을 살펴보시면 훈련 세대는 30개의 샘플이 있고요. 30개의 샘플이 있고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테스트 셋. 테스트 셋은 30개의 샘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4개의 특성들 30개 샘플에 대해서 그 0과 1과 2가 몇 개씩 있느냐가 있는 거죠. Y트레인에 0과 1과 2가 40개씩 있었기 때문에 Y테스트에는 0과 1과 2가 각각 10개씩 들어 있었을 거예요. 10개씩. 네, 뭐 그거는 확인 안 해보셔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판다스 시리즈 Y 테스트 그리고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0과 1과 2가 10개씩 똑같은 비율로 들어있죠. 1대 1대 1. 33.3%씩 다 들어있죠. 보셨습니까? 자,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 셋들을 분리하는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표준화 특성 스케일링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요.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합니다.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을 하셨으면요. 훈련셋을 먼저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훈련셋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찾고, 그죠? 어,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찾고, 그 다음에 스케일 변환을 수행하면 되겠죠. 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과정이 fit, 스케일 변환을 하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라고 하는 과정이 fit이고요. 스케일 변환을 한다가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fit과 트랜스폼을 한 번에 해주는 메서드가 있죠. 그게 fit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변환된 값을 xtrain 스케일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케일러 sum fit transfor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넣어주는 거는 xtrain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변환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변환되기 전과 변환된 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스케일 변환 전의 특성 배열을 확인해 보시면 X트레인을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5개만 볼게요. 앞에서 5개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4, 2.9, 1.4, 0.2 이게 붓꽃 하나예요. 붓꽃 하나. 첫 번째 붓꽃의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꽃받침 길이와 너비, 꽃잎 길이와 너비예요. 이런 게 120개가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5개만 본 겁니다. 스케일 변환 후의 특성 배열을 보시면 스케일 변환 후에
특성 배열을 보시면 이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X트레인 스케일드를 보시면 돼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앞에서 5개를 보시면 되겠죠. 4.4는 마이너스 1.72로 변환이 됐다는 얘기고요. 2.9는 마이너스 0.3, 1.4는 마이너스 1.34, 그리고 0.2는 마이너스 1.32로 변환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스케일 변환된 후의 특성 배열이에요. 특성 배열입니다. 그래서 훈련 셋을 이렇게 스케일 변환을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테스트 셋의 스케일 변환을 수행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fit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훈련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테스트 셋도 따른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즉, 훈련 셋의 분포를 테스트 셋이 따른다라는 가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테스트 셋에서는 fit을 호출하시면 안 돼요. 트랜스폼만 하시면 돼요. 트랜스폼만. X 테스트 스케일드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러 점 트랜스폼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파라미터 x에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스케일 변환이 끝난 거예요. 뭐 확인 안 해보셔도 되겠죠. x 테스트를 출력해 보시면 되고요. x 테스트 스케일들을 출력해 보시면 값들이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굳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훈련시킬 때 이 스케일 변환된 걸로 모델을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훈련셋에서 예측값 찾을 때도 얘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 예측값 찾을 때도 스케일 변환된 값을 가지고서 예측값을 찾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찾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셔야 되는 일은 천천히 여기를 목차를 작은 목차로 할게요. 작은 목차로 그래야 아이리스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자, 이제 스케일 변환까지가 끝났기 때문에 스케일 변환 다음에 우리가 하실 일은 뭐냐면 머신러닝 여기서는 우리 KNN만 할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KNN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K Neighbors Classifier 이게 머신러닝 모델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훈련은 KNN.fish예요. 여기에 무엇을 준다? X train scaled 그리고 Y train을 주시면 돼요. 이게 머신러닝 모델 훈련이에요. 간단하죠. 생성자 호출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서 fit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끝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생성과 훈련까지가 다 끝난 거고요. 평가는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훈련 셋에서도 정확도를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테스트 셋에서도 정확도를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는 훈련 훈련성 훈련셋에서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도 스코어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면 정확도 바로 나오죠. 그리고 정밀도, 재현율도 다 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나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으시려면 예측값을 찾아야 돼요. 훈련셋에서의 훈련셋에서의 예측값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훈련셋 예측값을 찾는 거예요. 예측값을 찾을 때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훈련이 KN이죠. KN에서 프리딕트를 호출하시면 돼요. 뭐만 넘겨주시면 되냐면 엑스트레인 스케일들. 훈련할 때 사용한 거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스케일 변환된 특성 배열을 사용했으면 예측할 때에도 스케일 변환된 특성 배열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앞에서 자 이렇게 하면 예측값들을 찾으실 수 있으시고 이거를 뭐랑 비교한다?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리포트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그냥 바로 프린트 하겠습니다. Classification Report. 여기에 파라미터 두 개를 넘겨주시면 되죠. true, predict. true는 실제값, 프리드는 예측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y, 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train, predict. 그 다음에 y, pre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train, pred를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0, 1, 2 이렇게 나오죠. 0, 1, 2. 100%군요.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샘플이 전체 샘플이 120개가 있었고요. 이거 좀 이상하네. 여기 40개, 41개, 39개라고 나오네요. 우리 확인 안 했었나요? 40개, 40개, 40개인데. 요거 살짝 이상하네요. 아, 이거 아마 틀린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잠깐만. 틀린 게 있으면, 음, 이거는 저기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와 저기 컨퓨전 매트릭스 같이 볼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같이 보시면 아마 이게 정확도가 100%가 아니고요. 99.99%일 거예요. 어디서 틀린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센토사를 벌스 컬러로 잘못 예측한 게 아마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버지니카가 39개만 아마 나올 거예요. 요 숫자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컴퓨전 매트릭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012라고 하는 게 레이블들이잖아요. 타겟 네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 타겟 네임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iris.target names 이렇게 주시면 0, 1, 2라고 하는 거 대신에 센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훈련셋에서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예요. 타겟 네임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 볼게요. 훈련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는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값에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에는 트레인 프리딕트 예측 값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컴프 매트릭스를 프린트를 해보시면요. 이거 이상하다. 40, 여기도 40개, 여기도 40개. 여기가 41개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Y2에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Y축으로 그렇구나. 네, 여기 파라미터를 잘못 썼군요, 제가. 감사해요.
음. 둘 다 트레인 프리딕트가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감사해요. 여기 뭐가 돼야 돼요? Y 트레인이 돼야 되죠. 그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실제값, 이게 예측값이죠. 네. 실제값과 예측값을 아규먼트로 주셔야 돼요. 실제값은 Y 트레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측값은 트레인 PRED예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40개, 40개, 40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40개, 40개, 40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정확도 97%입니다. 정확도 97%. 세토, 세토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벌시컬러 버지니카에 대해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진 분류에서는 제가 이진 분류에서는요. 어, 양성하고 음성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양성하고 음성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실제 값도 양성과 음성밖에 없고요. 예측 값도 양성과 음성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를 트루 포 여기를 트루 포지티브.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를 오른쪽 클릭이 돼버리네요. 이런 마우스가 여기를 true positive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false negative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false positive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true negative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진 분류에서만 그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클래스가 세 개 있을 때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죠? 정확도는 알겠어요. 정확도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120개가 있었어요. 그죠? 40개, 40개, 40개니까 전체는 120개고요. 120개 중에 정확하게 맞춘 거는 세토사 정확하게 맞췄죠. 세토사는 40개를 정확하게 맞췄고요. 벌시컬러는 하나는 틀렸고 39개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는 40개 중에 38개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2개는 틀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나누기 전체가 120개니까 120개 이렇게 하면 0.975가 나와요. 0.975. 이게 정확도입니다. 그죠? 샘플 120개에 대해서 40개, 39개, 38개 요렇게 맞췄다. 이게 정확도죠. 이게 정확도. 자, 그럼 정밀도와 재현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정밀도와 재현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클래스를 양성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 클래스는 음성으로 보는 거죠. 우리 그 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선에서도 그 도미하고 빙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도미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계산할 수 있었죠. 반대로 빙어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를 양성으로 두면 다른 클래스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토사를 가지고서 예측한다. 세토사를 가지고 예측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세토사인 것과 세토사가 아닌 걸로만 보시면 돼요. 세토사인 게 양성. 이쪽은 예측이에요. 이쪽은 실제 값입니다.
세토사인 것과 세토사가 아닌 것만 보면 돼요. 세토사를 세토사로 정확하게 맞춘 게 몇 개? 40개. 그죠? 그 다음에 잘못 맞춘 거는 없어요. 0개. 그죠? 자, 세토사가 아닌 것들. 세토사가 아닌 것들은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나머지 80개가 있어요. 80개는 전부 다 세토사가 아니라고 맞췄죠. 80개가 세토사가 아닌 거, 그리고 여기에 세토사가 아닌 거는 세토사가 아니라고 맞췄어요.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서 정밀도 재현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밀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40개 중에 40개를 맞췄어요. 100%. 그 다음에 재현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40개 중에서 40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재현율도 100%. 자, 세토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세토사를 가지고 하지 말고요. 세토사를 가지고 하지 말고 벌시 컬러를 가지고 해볼까요? 벌시 컬러. 자, 여기 벌시 컬러 부분을 보시면은요. 벌시 컬러가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각각 95%, 97%, 96%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볼게요. 자, 벌시 컬러와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벌시 컬러와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 벌시 컬러가 양성,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이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벌시 컬러죠. 그죠? 벌시 컬러인 거를 벌시 컬러로 제대로 맞춘 게 39개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벌시 컬러가 대각선에 있는 게 맞춘 거죠. 요거는 맞춘 거예요.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을 벌시 컬러가 아니라고 맞춘 게 몇 개가 있냐면 78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네. 이 부분이 벌시 컬러가 아닌 거를 벌시 컬러가 아니라고 맞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벌시 컬러가 아닌 거를 벌시 컬러가 아닌 거라고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벌시 컬러인데 벌시 컬러가 아니라고 한 거죠. 맞아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그게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실제로는 벌시 컬러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벌시 컬러가 아닌데 예측은 뭐라고 한 거예요? 예측은 벌시 컬러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몇 개? 두 개. 이거 다 합쳐주면 여기서 40개, 여기서 80개니까 120개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컴퓨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벌시 컬러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 벌시 컬러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의 컴퓨전 간단한 컴퓨전 양성과 음성만으로만 구분하는 그런 그 컴퓨터 매트릭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벌시 컬러는 40개의 샘플이 있었어요. 그죠? 그 40개의 샘플 중에서 39개는 벌시 컬러라고 잘 예측을 했어요. 근데 한 개는 벌시 컬러가 아니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벌시 컬러가 아닌 거는 전부 80개가 있어요. 120개가 훈련셋이었잖아요. 120개가 훈련셋이고 벌시 컬러가 40개면 벌시 컬러가 아닌 거는 80개예요. 여기 있는 거 합쳤을 때 80개가 돼야 돼요. 벌시 컬러가 아닌 게 80개죠. 그 중에 벌시 컬러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은 40개랑 38개니까 78개. 그리고 두 개는 벌시 컬러라고 잘못 예측을 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요렇게도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버지니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벌시 컬러를 양성으로 했을 때, 벌시 컬러를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 정밀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였었나요? 정밀도는 실제로 양성인 것들 중에서 정답이 얼마냐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산하는 게 정밀도예요. 정밀도. 계산해 볼까요? 정답은 몇 개가 있어요? 정답은 39개가 있어요. 샘플은 몇 개가 있어요? 39개 더하기 39개 더하기 2개예요. 그러니까 41개죠. 39 나누기 41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0.95. 이게 정밀도. 맞아요. 그죠? 재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재현율은 요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리콜이라고 그랬어요. 리콜. 그죠? 자, 정답은 똑같이 39개예요. 근데 틀린 게 하나니까 여기는 39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39 나누기 40인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0.97. 여기가 0.97이라고 나오죠. 이게 재현율. 이해되셨습니까? 컴퓨저 매트릭스를 보면 이렇게 컴퓨저 매트릭스를 보면은요. 이 숫자들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를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벌시 컬러를 양성으로 포지티브라고 생각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란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지니카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레퍼런스 스코어예요.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양성으로 생각하는 것들, 양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숫자들을 써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맞춘 거, 벌시 컬러라고 제대로 맞춘 거, 그 다음에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 벌시 컬러가 아닌 거는 세토사랑 버지니카 두 가지잖아요. 세토사나 버지니카로 맞춘 거.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란 뜻은 벌시 컬러를 실제로는 벌시 컬러인데 세토사 또는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벌시 컬러가 아닌 거를 벌시 컬러로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토사나 버지니카를 벌시 컬러로 예측한 거. 그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요렇게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요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서 프리시전, 정밀도의 정의, 리콜, 재현율의 정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계산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함수를 호출하면 결과들을 다 바로바로 줘요. 그죠? 근데 이 결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20개의 샘플이 있었고, 세토사가 40개, 벌시컬러가 40개, 버지니카도 40개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는 120개가 있다. 120개 중에서 몇 개 틀렸다? 3개 틀렸다. 120개 중에서 3개가 틀려서 정확도 97%. 뭐, 반올림을 했거나 버림을 했을 거예요. 벌시 컬러를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버지니카를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와 재현율 이라는 뜻입니다. 뭐 센터사는 전부 다 맞췄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히트맵으로 그려보시면은요, sns.hitma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뭘로 주시면 되냐면 train confusion matrix를 주시면 돼요. train confusion matrix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plt.show 뭔가가 좀 이상하게 보이면 이쪽에 검은색으로 보여버리죠. 별로 보기가 안 좋죠. 이거는 뭘로 조절하시면 되냐면 컬러 맵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빨간색 계열로 할까요? 렌스. 그럼 색깔이 진한 부분이 숫자들이 큰 부분, 색깔이 연한 부분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부분이 색깔 그 작은 부분이라 숫자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숫자를 써주겠다. 숫자를 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nno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annotation. 그래서 annote 여기를 추루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40개, 39개, 38개. 요거랑 똑같죠. 40개, 39개, 38개. 대각선에 이렇게 있죠. 여기 0, 0, 0, 0. 그다음에 여기는 0과 1, 0과 1. 그다음에 0, 2, 0과 2 이렇게 있죠. 어, X축에 T 0, 1, 2라고만 되어져 있죠. 여기가 0, 1, 2라고만 되어져 있죠. 여기도 0, 1, 2라고만 되어져 있죠. 자, 0과 1과 2가 의미하는 게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를 의미하죠. 팁 레이블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X, 팁 레이블즈 이거를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를 쓰시면 되고요. Y, 팁 레이블즈도 마찬가지로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세토사로 40개 다 정확하게 맞췄고요. 틀린 거 없어요. 벌시 컬러를 여기가 실제 값이죠. 벌시 컬러라고 예측한 게 39개. 틀린 거는 틀린 거는 이쪽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라고 예측한 게 38개. 버지니카 틀린 부분은 여기서만 틀렸어요. 네. 위쪽에 있는 내용을 색깔을 이용해서 표시한 게 이게 히트맵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벌시 컬러를 버지니카로 잘못 틀리게 예측한 샘플이 한 개. 그리고 버지니카를 벌시 컬러로 틀리게 잘못 예측한, 여기선 잘못이라고 할까요? 잘못 예측한 샘플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 샘플들 120개 중에서 3개만 틀렸고요. 120개 중에서 117개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셋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고요. 훈련셋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고 테스트셋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고 똑같은 과정으로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테스트셋을 평가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아보셔야 돼요. 테스트셋 예측값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테스트 PRED라고 할까요? 테스트 PRED. KNN한테 예측해라라고 하면 돼요. 예측할 때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면 스케일 변환된 테스트셋을 넘기시면 돼요. 이게 예측값.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바로 출력을 할게요. 실제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은 테스트 PRED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타겟 네임즈는 마찬가지로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93%의 정확도밖에 안 되는군요. 테스트 셋에서는요, 세토사가 10개, 벌시컬러도 10개, 버지니카도 1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개 중에서 몇 개가 틀렸을까요?
몇 개가 틀리면 93%가 나오나요? 두 개? 두 개 틀렸으려나? 네, 한번 볼까요? 그거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되겠죠. 한스트셋에서의 컴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값은 y 테스트. 그 다음에 예측값은 테스트 PR, UD. 요거 프린트해 보시면은요. 테스트 컴프 네, 요거 출력해 보시면 돼요. 두 개 틀렸군요. 두 개. 30개 중에 두 개가 틀렸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틀린 게 전부 다 어디서 틀렸냐면 버지니카가 틀린 거죠. 센토사는 10개를 다 맞췄고요. 벌시컬러도 10개를 다 맞췄는데 테스트 셋에 있는 버지니카 10개 중에서 두 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벌시컬러 쪽에서 프리시전이 정밀도가 낮게 나오고요. 버지니카 쪽에서는 재현율이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숫자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벌시컬러 가지고 해볼까요? 버지니카 가지고 해볼까요? 아까처럼 벌시컬러 가지고 해볼까요? 아까처럼 벌시컬러 가지고 해볼게요. 이쪽에는 이쪽에는 실제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 값. 이쪽에는 예측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가 벌시 컬러인 것과 벌시 컬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센토사나 버지니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측값이 벌시 컬러인 것과 예측값이 벌시 컬러가 아닌 센토사와 버지니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맞춘 거를 볼게요. 벌시 컬러, 자, 여기가 벌시 컬러죠. 벌시 컬러로 정확하게 예측한 게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벌스 컬러가 아닌 것들을 벌스 컬러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1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틀린 부분 봐야겠죠? 틀린 부분은 벌스 컬러인데 벌스 컬러가 아니라고 예측한 게 하나도 없네요. 0. 그죠? 그 다음에 벌스 컬러라고 예측한 거는 여기 있죠. 두 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요거 합쳐주면 30개 아닌가요? 합쳐주시면 30개예요.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서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다? 정밀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다? 리콜, 재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정밀도 보세요. 정밀도는 10개가 정답이에요. 근데 분모는 12개예요. 그죠? 샘플이 몇 개가 있어요? 벌스 컬러라고 예측한 샘플들은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개 맞춘 거예요. 12분의 10이에요. 0.83. 벌스 컬러의 정밀도는 0.83이에요. 맞죠? 벌스 컬러의 재현율은요? 재현율은 실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이에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맞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이거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벌스 컬러 말고 버지니카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버지니카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안쪽에 숫자들이 바뀔 거예요. 안쪽에 숫자들이 바뀔 거고. 자, 버지니카라고 맞춘 게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답들을 보면 버지니카가 아닌 거를 버지니카가 아닌 거라고 맞춘 게 20개가 있어요. 자, 틀린 거 2개가 나왔죠. 틀린 거 2개는 실제로는 버지니카예요. 그죠? 실제로는 버지니카인데 버지니카가 아니라고 2개를 했죠. 버지니카가 아니다라고가 2개. 그리고 실제로 버지니카가 아닌 것들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를 보셔야 돼. 이 틀린 거 2개예요. 이 틀린 거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뭐냐면 실제 값은 버지니카예요. 그죠? 실제 값은 버지니카예요. 실제 값은 버지니카. 그죠? 버지니카인데 버지니카가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2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밀도는 100%잖아요. 그죠? 정밀도 100%. 근데 재현율은 10개 중에 8개만 맞췄어요. 10개 중에 8개만 맞췄으니까 0.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컴퓨전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세토사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 다음에 벌시 컬러를 양성으로 했을 때,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각각의 평가 지표들이 계산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어지니카에서만 틀렸다라고 나왔어요. 어지니카에서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트맵으로 그려보시면 sns.hitmap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데이터는 테스트 컴퓨전 매트릭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너테이션을 써주겠다. true. x 틱 레이블스는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스. 그 다음에 y 틱 레이블스도 마찬가지로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너무 기니까 얘네들은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plt.show. 아, 그것도 주는 게 좋겠군요. CMAP, 컬러맵. 여기서도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뭐가 틀렸을까요? CMAP. 여기 오타가 있군요. CMAP. 이렇게 그려줍니다. 세토사 10개, 벌시컬러 10개, 버지니카 8개. 그리고 틀린 거는 여기서만. 버지니카를 벌시컬러로 잘못 예측한 게 2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고 전처리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요. 어, 전처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K값 바꿔가는 거는 못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브레스트 캔서에서 했었던 것처럼 반복문에서 훈련셋 정확도, 테스트셋 정확도를 계산해 나가시면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K값이 적당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2개의 데이터셋, 유방암 데이터하고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문제, 이진 분류 문제와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 2가지를 해봤고요. 각각에 대해서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내일은 저희가 회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또 내일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